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연계되는 동영상입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일단은 왼비가 이제 어떤 왼쪽 라인에 기둥이 형성되면 지난 동영상에서 그랬죠. 오른쪽 라인에 있던 혈액들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 심해지면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는 빨리 왼비를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뭐 다리 동작도 반대로 하고 또 뭐 왼쪽 라인 옆구리나 다리나 손에 있는 중량도 점점 내려와야 되죠. 점점 내려와야 되는데 또 너무 급박하게 내려오는 것보다 5g씩 느껴보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왼손을 벗어버리는 전략을 좀, 왼비가 세면 그냥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몸살 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아랫배도 아프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아랫배 아픈 거는 저만 뭐 저한테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몇 한 20% 30% 사람들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랫배가 아프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걷기도 힘들고 생활이 잘 안 돼 버리니까 빨리 풀어버리려고 이제 왼손을 벗는 전략을 쓰는데, 그 이제 통증은 빨리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있는데, 일단은 빨리 없애서 다시 빨리 차는 전략을 쓰려고 주로 합니다. 근데 굳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고, 왼손도 적당히 내려오면서 신중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도저히 왼비가 안 풀리면 왼손을 하루 정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왼손을 만약에 푸는 전략을 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가 모든 사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푸는 전략을 안 쓰는 사람들은 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근데 이제 왼쪽 라인에 피가 부족하다는 정상적인 신호가 오면 왼쪽이 부족하다고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계산이 좀 그래 되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왼손을 하루, 이제 첫날 이렇게 왼비가 생겼을 때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도 풀어주고 다리 동작도 이렇게 반대로 후퇴로, 앞발 뒷발을 후퇴로 하고, 이제 오른쪽 다리에 힘주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좀 힘을 주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이렇게 툭툭 치면 또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죠? 기둥이 생겼을 때는 오른팔로 오른쪽 옆구리에 힘을 툭툭 쳐주면 좋아요. 근데 하루나 이틀, 길어도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왼팔 운동을 못하는 상황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왼쪽 목비근이나 왼쪽 등짝이나 왼쪽 콧구멍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모르는 신호가 올 수가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다. 이쪽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벗어주니까 좋으니까 계속 벗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왼비는 아직 덜 풀렸어. 다리나 왼쪽 옆구리는 아직 왼쪽이 센 것 같고, 누워도 오른쪽으로 누워야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체 쪽은 뭔가 왼쪽에서 피가 부족하다라는 정상적인 신호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나타날 공산이 있습니다. 왼팔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하루나 이틀 지나면 왼팔을 벗어나 다시 차나, 이게 왼비가 썩 올라간다, 뭐 왼비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 이제 약해져요. 미미해져요. 처음에 왼비가 셌을 때는 왼손과 뭐 왼손도 벗고 막 이러면 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중간중간에 왼손을 차볼 거 아니에요. 차나 벗으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이 세면, 오른쪽에 비해서 세면 왼팔을 벗으면 시원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좋은데, 왼비가 풀리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면 왼팔을 벗어봐야 뭐 살짝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뭐 긴가민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느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별 차이가 없어져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게,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막 지속적이지도 않고, 또 차보면 차도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이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리나 옆구리는 아직도 왼쪽이 센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걷기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리의 무게감, 발바닥에 전해지는 체중의 다리의 무게감도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오른쪽 다리에 힘이 확 더 들어오고 이러면 이거 오른비야, 그냥 오른비. 또 옆구리가 오른쪽이 세면 오른비인데, 오른비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컨디션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뭐 활짝 놀라서 하겠죠. 근데 이게 왼쪽 가슴이나 팔이 약해지는 걸 알고도 조치를 안 해주면 오른쪽 폐가 훅 쳐져 버리면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수도 생겨요. 오른쪽 폐가 좀 많이 쳐져 있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 폐가 쑥 쳐져 버리면 컨디션이 확 망가져 버리거든요.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망가져 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왼비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왼비가 셀 때 풀어주면 하루나 이틀 정도 어떻게 해보면, 이제는 거의 다 풀렸는데 이제 왼손을 올려야 될까, 뭐 왼쪽 다리를 다시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그죠? 그때 이제 다리와 옆구리를 한 통속으로 보고, 팔과 가슴을 하나로 보고 해서, 만약에 다리와 옆구리가 왼쪽이 뭔가 모르게, 제가 아까 51대 49로 왼쪽이 세면 여전히 오른쪽 왼팔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왼팔이 약하다, 왼쪽 가슴이.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왼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리나 옆구리가 왼쪽이 세다, 이럴 때는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턱걸이 같은 거 할 때도 왼팔 운동을 할 때는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당겨야 돼요. 또 심지어 발바닥에 힘을 못 주게 되면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당겨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도 왼팔 운동이 필요한 상황에, 제가 지금 지팡이 짚고 있거든요. 왼팔에 이렇게 누르면서 오른발에 힘을 더 주고, 왼쪽 다리는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아직도 왼발이 약간 더 센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51대 49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상황인데, 왼팔 운동은 저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왼팔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른발에 힘주고, 또 앉아있을 때도 이상하게 그냥 일부러 오른쪽 옆구리 이렇게 조금 밀어주고, 제가 중간중간에 누워있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을 쓱 기대봅니다. 좋은가 나쁜가, 긴가민가한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이거 확실히 좋은 거 맞다 싶으면 아직도 왼쪽 옆구리가, 왼쪽 다리가 약간 더 세구나. 또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물론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밑에 바닥에다가 줄이라도 이렇게 돌멩이로 꺼놓고 한번 걸어봅니다. 걸어보고, 오른발이, 양발은 지금 비슷한데 진짜 막 10번 하면 한 번, 두 번 정도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왼발이 조금, 왼쪽 다리가 약간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돼서 다리는 오른쪽에 힘을 주고, 또 옆구리도 오른쪽에 살짝 더 힘을 주고, 팔 운동은 왼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 잡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 운동을 지금 많이 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는데, 지팡이도 일부러 짚어보기도 하고, 나쁘면 멈추죠. 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 오른쪽 다리가 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체크해서 그때는 또 왼쪽 발에 힘을 주고 왼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찰 것인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왼손을 더 찰까 말까 지금 며칠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아침에도 고민하다가 저녁에도 고민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왼손을 무겁게 차면 제가 왼쪽 어깨,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왼쪽 어깨가 더 두껍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어깨 뼈 쪽이 좀 얇아졌어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왼쪽 어깨가 더 두껍게 나오니까 테스트를 이렇게 재보면, 두께 테스트를 해보면, 왼손을 무겁게 차면 이게 혈액의 이동 상황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게 왼쪽 어깨가 자꾸 두껍기 때문에 왼손에 무겁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왼쪽 어깨가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왼쪽 어깨 쪽이, 어깨 위쪽이 자꾸 더 견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게 더 차면 더 좋은데, 지금 왼팔이 딸리기 때문에 더 차면 더 좋은데, 사실 차기 싫은 거예요. 전에 오른비가 셀 때는 찼어요. 그죠? 찼어요. 차는 게 맞아요. 대신에 어깨가 자꾸 세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왼손을 먹게 되니까 겨드랑이 운동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를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겨드랑이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겨드랑이 운동을 중간중간에 자꾸 해줘야 어깨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세지지 않고 균형이 맞아지면서 왼비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느끼기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니까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무겁게 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걸 고집을 안 피운 지가 한 3일 되는 것 같아요. 한 3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른손에서 똑같이 찼습니다. 처음에는 50, 50 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g씩 올려봤습니다. 55g. 어제도 잠깐 올려봤는데 60g. 그러니까 60g 차고 있는데, 이게 더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는 결정을. 그러니까 지금 양손에 60g 차고 좌우 비대칭과 상관되는 모래주머니는 제 몸뚱아리에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손에 동일하게 찼다라는 거는 지금 좌우 비대칭 문제 요소는 외형적으로 보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균형이 맞나 하면 아니죠.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51대 49로 왼쪽이 약간 더 세고, 팔은 제가 보기에 한 6대 4 정도나 한 5.5대 4.5 정도로 오른쪽이 더 세요. 오른쪽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제가 양손을 똑같이 찼어요. 대신에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세웠는데, 낮 동안에는 다리를 테스트를 해가면서 어느 쪽 발바닥에 힘을 줄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하고, 만약 다리가 진짜 똑같아지면 양발에 동일한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진짜 똑같아지면 51대 49가 아니고 50대 50이면 양발에 동일한 힘을 줘야 되겠죠. 그것도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다리를 맞추면서 낮 동안에는 오른쪽이 만약에 6이고 왼쪽이 4라면 보충을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왼팔 운동을 자꾸 하자. 틈틈이 자꾸 하자. 흔들어주기도 하고, 철봉 당기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물론 오른팔 운동도 가끔은 해야 되죠. 가끔은 밀고 당기기 한 번씩 해줘야 되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20번 정도 밀고 당기기 하고, 그 다음에는 물병 운동으로 이렇게 해도 오른팔은 충분하거든요.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하든 지팡이도 짚고 이렇게 계속 하자. 그냥 하자. 이제 머리주머니가 걸쳐 있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는데 왼팔 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나는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왼팔 운동 계속 하자. 근데 문제는 잠잘 때야. 잠잘 때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낮에 운동을 많이 했다고 밤새도록 자는 동안에 이게 뻗어줄 건가? 오른쪽이 이겨지지 않을까? 오른쪽이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밤에 잘 때는 왼손을 조금을 더 차든가 아니면 손에 잡고 자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저께는 왼손에 250g을 잡고 잡았습니다. 그저께도 잡고 잡았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때 특이하게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을 기댔다 뺐다, 오른쪽 골반이죠. 골반이 옆구리가 아니고 골반이에요. 골반 뼈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왼손은 250을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때 자꾸 왼비가 설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잤습니다. 아침까지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균형이 맞으니까 똑바로 누워 잘 수 있는 게, 균형이 안 맞으면 똑바로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오른쪽으로 뒤척이든 왼쪽으로 뒤척이든 둘 중에 하나 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균형이 맞을 때나 똑바로 누워 잘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깔끔하지는 않은데 뭔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뻐근한데 똑바로 누워서 잠이 깨더라고요. 조금 신기한 걸 경험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250을 차봤습니다. 차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왼팔 운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왼비가 풀리고 시작한 지가 한 이틀, 3일 정도,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중치가 생기면 250을 찰 수가 없겠죠. 밤에 잘 때. 뭐 200으로 낮추든가 150으로 낮추든가 100으로 이제 추가로 차는 거예요. 양손에 60을 찼는데 추가로 밤에 잘 때는 어깨 위에 영향이 안 가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왼손을 250을 차고 덜렁덜렁거리면 자꾸 어깨 위쪽은 강해지고 겨드랑이 쪽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려고 또 겨드랑이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완전히 오른쪽이 셀 때는 괜찮아요. 왼손 무겁게 차고 겨드랑이 운동 많이 하고 앞으로 뭐 옆으로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고 당기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오른비가 셀 때는 왼손을 무겁게 차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심지어 왼쪽 다리보다 왼손을 한 100g, 뭐 110g, 뭐 120g 이 정도 더 무겁게 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저 전략을 균형잡기 시 정상들 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3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 동영상을 언제까지 이렇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양손에 50 차고 이제 지금 60 차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찬 지가 벌써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찼으니까 이거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양손에 똑같이 찾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죠? 뭔가 균형을 안 맞는데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균형이 안 맞는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도 건강이 왜 나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상당히 균형이 맞아져 가고 있고 아직도 약간은 틀어져 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뭐 오른비 상황인지 왼비 상황인지 아니면 반만 왼비고 반은 오른비인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뭐 다리는 왼비인데 옆구리도 왼비인데 뭐 팔은 오른비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리는 오른비인데 팔은 왼비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누워 있을 때 왼팔만 자꾸 목이 차고 왼쪽 다리는 언더 중량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이게 몸이 꼬이기 시작하겠죠.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겠죠. 또 다리는 차는데 옆구리가 비슷하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옆구리 비슷하면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또 옆구리는 뭐 아예 신경 안 써 뿌리는 사람. 옆구리도 이게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뭐 다리하고 똑같이 찬다라는 보장은 예전에 제가 가벼울 때는 제가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할 이유도 없고 다리하고 옆구리하고 똑같이 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필요하면 옆구리도 어느 필요한 만큼 5g 올려서 좋으면 올려보시고 내려서 좋으면 내려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 왔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왼쪽 기둥이 생기는 왼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왼비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종종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종종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왼비가 세서 풀어주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뭔가 왼기가 잘 안 풀린다. 그리고 왼팔 운동만 해도 또 왼비가 올라간다. 이래 되면 그 왼비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왼비가 아닌데 다리하고 옆구리는 왼비인데 팔은 오른비.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밝혀진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밝혀진 거는 뭐 하나님 알려주신 거는 엄청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왼비, 이제 기둥성 왼비에도 알아야 되고, 다리나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센 건지도 이제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기도해야 된다.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왜인가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못 해낼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얘기할 때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뭐 한 번,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막 이게 답답하면서 나오는 게 안타까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혹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기도는 안 하더라도, 이걸 느껴보고 싶은, 인지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 보세요. 방법은 있는 게 확실합니다. 방법은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이 동영상 찍기 전에 이 제목을 뭘로 달까? 또 제목 잘못 달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균형 잡기의 최종 퍼즐이라고 이렇게 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잡기의 최종 퍼즐이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옆구리도 제가 오른쪽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개개인이 연구해야 돼. 자기 몸 상태를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또 구분을 지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내용,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지 않겠나. 물론 안 하는 이들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더 크게 강하게 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제목을 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다리를 잘 맞추고 상체를 잘 맞추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밤에 잘 때 약간 중량을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밤에 잘 때 제가 지금 60을 양손에 차고 있거든요. 제 양쪽 호주머니에 손가락 운동용의 20g짜리 모래주머니 2개가 있습니다. 양쪽 호주머니. 제가 이걸 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손등이 약하다 보니까 손등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벌리면 손등 운동이 돼요. 이렇게 벌리면. 생각할 때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여기 있으면 이걸 꺼내서 이렇게 합니다. 잘 때는 이거 2개를 더 차고 자요. 왜? 상압이 되지 폐가 좀 더 떨리라고. 이거 2개를 또 차고, 그러면 80, 80이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왼손에 250을 잡고 잡니다. 필요하면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을 기댔다가, 혹은 필요 없으면 뗐다가, 기댔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고, 요즘, 오늘, 어제 그렇게 잤었습니다. 손의 중량이, 그러니까 저도 창자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체에서 피가 빠져버리면 목에 있는 살, 얼굴에 있는 살이 빠지면서 창자 쪽으로 피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더 많이 찹니다. 더 많이 차. 손에 더 많이 차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슴에도 올려놓고, 또 어떤 때는 배에도 올려놓습니다. 보충할 때, 저희 아내가 배에도 올려놓는 거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에도 가끔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이 아니에요. 저는 배에도 안 올리고 가슴에도 안 올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슴에 올려서 좋으면 가슴에 올리고, 배에도 올려서 좋으면, 뭐 여러분들 1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동영상을 다 봤든 안 봤든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을 하세요. 보충을 해서 좋은데 왜 안 합니까? 좋으면 해야죠. 그만큼 보충해서 좋다는 건 아직도 창자에 뭔가 팽창적인, 개실염적인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팽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 저희 아내 가슴 쪽 이렇게 하고, 뭐, 세로를 올리는 것만 하고 있다. 배에는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낮에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배에 필요하면 꼭 하세요. 해서 좋으면 하세요. 저는 뭐 해도 안 해도 차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동영상 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오른비에서 왼비 만드는 거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립근까지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죠. 풀어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어떤 상황이 된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 풀어줄 때 심지어 다리는 아직도 왼비가 센데도 왼팔은 벌써 오른쪽이 세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왜냐면 또 왼팔을 안 풀어주면 이 다리 쪽에 왼비, 옆구리 쪽에 왼비가 안 풀려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안 풀려요. 왼비가 안 풀리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 중량을 내릴 수밖에 없고 왼팔 운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때는 하여튼 기둥이 생기면 왼팔 운동 하기만 해도 하여튼 무조건 컨디션 떨어지잖아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둥이 안 생겨도요. 그죠? 왼쪽 라인에 기둥이 안 생겨도 다리는 벌써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오버가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상체는 아직 오른쪽이 있어요. 상체는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이 약한데 이거는 기둥성 왼비가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왼팔 운동을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자꾸 뭔가 꼬이고 먹히는 현상. 벌써 다리 쪽, 옆구리 쪽은 벌써 왼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꾸 왼손을 무겁게 차면 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무겁게 차면 갑자기 먹혀버린다든가 기둥이 막 생기려고 하다가 또 벗어버리면 또 왼쪽이 확 부족해지고 왼쪽 가슴 쪽이 확 부족해지고 이럴 때는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다고 판단되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왼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서 다리가 역전당했다든가 또 왼쪽 다리가 확실히 더 무겁다고 피가 더 많다고 느낀다든가 이럴 때는 근데 왼팔 운동은 해도 자꾸 좋다고 느낀다라면 그러면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을 내려줘도 되고 5g씩 내려줘도 되고 아니면 내려주기가 좀 내려주기 싫다 자꾸 오른비가 되는 것 같아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려주기 싫다 그러면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중량을 내버려 두고 오른쪽 발바닥, 오른쪽 옆구리에 힘을 주면서 왼팔 운동을 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리도 균형을 점점 맞춰가면서 왼팔에 부족한 혈액을 계속 공급해 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기둥이 생기더라도 너무 센 기둥이 안 생기고 너무 센 기둥이 안 생겨야 왼비가 아주 세지지 않죠. 왼비가 아주 세지지 않아야 풀어줄 때 또 쉽게 풀리고 또 5g씩 내려가도 괜찮고 너무 센 왼비면 막 중량이 팍팍팍팍 내려가야 돼요. 그때는 물론 5g씩 내려가야 되지만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또 내려갔다 또 올라오는 수도 있고 몸이 요동을 치면 좀 힘들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오전에 한번 최소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해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걷기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왼쪽 다리가 더 세다고 느끼면 오른발에 힘 줘야 됩니다. 왼팔 운동 하고 싶을 때. 그죠? 왼쪽 다리도 세고 왼쪽 옆구리도 세고 왼팔도 세다라면 중량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주고 또 걷기도 후퇴 걷기 하고 오른다리에 힘 줘야 되고 너무 세면 오른팔에 또 힘을 줘서 왼비를 좀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라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거 여러 차례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들으세요. 지난 동영상하고 이 동영상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